이 사건은 2021년 2월 10일 설 연휴 첫날 오후 경찰서에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당시 신고자의 말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딸이 아이를 죽인 것 같다는 겁니다. 죽은 아이는 2018년 3월에 태어난 3살 하람이로 신고자는 하람이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하람이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구미에 있는 한 빌라였고요. 시신은 이미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가 된 상태였고요. 하람이가 살던 이 집은 사실 6개월 전부터 빈 집이었어요. 2020년 8월경에 하람이와 함께 살던 엄마가 이사를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람이 엄마가 이사 간 뒤로는 이 집에 출입한 사람이 없어요. 네. 이렇게 반년이 지나고 집 계약 기간이 만료하니까 하람이 외할머니죠. 외할머니가 이 비어있는 집에 가서 이제 청소를 해주러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람이의 시신을 보게 된 거고요. 자기 남편을 통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인이 도대체 확인이 됐나요? 발견된 하람이 시신이 6개월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오래 방치됐잖아요. 이 아이한테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미라화가 됐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요. 둘 중에 하나죠. 아사를 못 먹어서. 그렇죠. 못 먹어서 아사를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했다거나 이런 건데 영양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라화되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엄마,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궁금하거든요. 하람이 엄마는 이 신고자 부부의 둘째 딸 22살 먹은 김 씨인데요. 아이의 아빠하고 헤어져가지고 혼자서 하람이를 양육해 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은 이제 2019년 11월경이에요. 이때 엄마 김 씨가 다른 내연남을 만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아빠가 하람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집을 나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 씨는 한동안 하람이와 함께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린아이를 키우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협조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김 씨가 이미 이때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하람이에게 별다른 애착이나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 씨가 2020년 3월부터 집을 오가면서 이 하람이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람이에게 빵이나 우유, 그냥 죽 같은 거를 그냥 놔둔 채 방치하고 집으로 간 겁니다. 가스도 끊기고 전기도 끊겼는데 그 어두컴컴하고 깜깜한 곳에 아이를 혼자 놔두고 지냈던 거죠. 이 정도면은 엄마 자격도 없고 거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 아닌가요? 김 씨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태를 약 5개월 동안 지속하다가 출산이 임박한 8월 10일 이후로는 몸이 무거워서 아예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버려진 하람이는 아마 8월 중순경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는요,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가족들의 대화 내용 중 일부인데요. 집에 왜 이렇게 불이 안 켜져 있냐 하니까 하람이가 8시면 자니까 하고 둘러댄 거고 그리고 뒤에도 이제 엄마가 딸 새로 사는 집에 가보고 싶어 하는데 집을 안 가르쳐 주네라고 하네요. 김 씨가 2020년 3월 동거를 시작한 후 한 달 간격으로 하람이 아빠하고 이혼하고 혼인 신고까지 끝냈습니다. 하람이를 완전히 찾지 않았던 8월에서야 자신이 이사했고 재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임신한 상태잖아요. 김 씨가 평소에 친구들에게 이 내연남이 굉장히 경제력이 좋다는 것을 막 어필을 하고 자랑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꿈꿨던 것 같고, 그렇다면은 하람이는 결국 그 기회를 뺏어갈 수도 있는 걸림돌과 같은 존재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죠. 어린 하람이를 방치하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건 분명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바로 김 씨 체포하고요.
국과수에다가 친자 확인 DNA 검사 의뢰를 해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받아들고 엄청나게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DNA 검사 결과 하람이의 아빠인 줄 알았던 김 씨의 남편뿐만 아니라 엄마인 줄 알았던 김 씨와도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다만 한 가지는 김 씨, 즉 엄마와 같은 모계이다. 요것만 확인이 된 거예요. 같은 모계라는 거는 엄마가 같다는 거죠? 엄마 쪽 패밀리가 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람이의 엄마 아빠는 누구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결국 다시 한 번 더 경찰이 이제 DNA 검사를 합니다. 이번에 나온 결과는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람이의 외할머니인 48살 석 씨가 하람이와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엄마라고 알고 있었던 김 씨. 김 씨하고는 자매였던 자매였던 거죠. 엄밀히 언니 얘기하면. 동생이었던 거죠. 네. 외할머니가 엄마였다. 이 하람이는 원래 20대 김 씨와 20대 김모 씨의 전 남편의 아이로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20대 김 씨도 20대 김모 씨의 전 남편도 부모가 아니에요. 네. 석 씨의 딸인 거예요. 그 외할머니. 근데 그러면 아빠가 있어야 되죠. 네. 근데 남편, 석 씨의 남편, 즉 외할아버지는 아빠가 아니에요. 석 씨는 끝까지 부인을 했었죠. 맞습니다. 신진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없으세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아요. 딸이 맞아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럼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하람이의 외할아버지로 알고 있었던 석 씨의 남편도 이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내 아내가 임신한 적이 없다는 걸 내가 보증할 수 있다. 석 씨의 편을 들어서 이제 억울함을 호소했던 거죠. 친모인 줄 알았던 김 씨조차도 하람이는 내가 낳은 자식이 맞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하람은 23쌍의 염색체, 즉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23개씩 물려받게 되는 거죠. 이 염색체 안에 있는 부모의 유전자와 자식의 유전자를 대조해서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네모 박스를 쳐주신 데를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3개의 염기가 그 다음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반복되는 횟수가 사람마다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하고 요 반복되는 횟수를 숫자로 표기할 수 있는데 그 숫자로 표기한 데이터를 가지고 친자 확인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숫자를 공유하는지 한번 볼까요? 엄마와 딸이. 첫 번째 구간에서는 11이 같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8을 공유하고 있고 또 13, 10, 16 이런 식으로 매치되는 게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구간을 한 15개 정도 분석해서 그 안에 모두 공유하는 숫자가 있다. 그러면은 친자가 맞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석 씨와 하람이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엄마와 딸 사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맞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20개가 넘는 구간에서 석 씨와 하람이가 공유되는 숫자가 다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네. 국과수 부산연구소에서 실시했던 이 2번의 DNA 검사 결과를 몽땅 부정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이번에는 대구 국과수에 다시 한번 검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검사네요. 맞아. 2021년 3월 15일 대구 국과수에서는 사망한 여아는 석 씨와 99.99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회신합니다. 모든 실험이 일치했고 지금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엄마는 석 씨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 정도면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 씨가? 믿고 신뢰하는 국가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돼도 내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야.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워낙 완강하게 부정을 하니까 재판 중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도 3번이나 DNA 검사를 했어요. 그때 결과를 보면
석 씨가 하람이의 친모일 확률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99.99999998%입니다. 국과수에서 3번, 대검찰청에서 3번, 도합 6번을 검사했는데 모두 다 동일한 결과를 얻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석 씨는 계속 부정을 하는 겁니다. 경찰에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했어요. 네. 사실은. 아이를 낳은 적이 있나요? 바로 거짓 반응이 나왔고요. 아이의 친부, 그다음에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 등을 묻는 질문에 모두가 거짓 혹은 판단 유보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또 조금 살펴보면 이 석 씨에게서는 연극성 성격 장애 성향이 보여요. 이제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진짜 모습, 감추고 싶은, 숨기고 싶은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끝까지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이 석 씨는 정말 본인이 거짓말을 하면서 스스로의 거짓말을 믿는 건가요? 뭐 자기 자신도 최면에 걸린 것처럼 정말 난 아니야. 내가 믿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그걸 때문에 인정하는 순간 자기는 불륜녀의 혼외자를 낳은 사람이 되면은 자기가 이제 죽는 것보다도 더 괴로울 수도 있겠죠. 석 씨의 그 남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성과 이제 아이를 낳은 건데 그걸 끝까지 감싸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거 무슨 심리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아내가 좀 불륜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심지어 또 자기 손녀를 어떻게 바꿔치기를 했다? 정말 꿈이길 바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거짓이길 바라는 사람은 석 씨의 남편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너무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 결국 그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정보만 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은 누구나 있거든요. 그 석 씨가 이제 옥중에서 편지를 남편한테 보낸 걸 보면 자기 사랑하는 자기 제발 내 억울함을 풀어줘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라도 우리 부인을 믿고 내가 이거를 구해줘야 돼. 라는 심리가 또 있지 않았을까. 석 씨의 성향상 가족들에게 자신의 과오를 드러내기보다는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미며 잘하는 척 해왔을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석 씨가 자신에게 보여줬던 모습만을 더욱 믿으려 하고 믿어버렸을 가능성도 있겠죠. 하람이 친어머니가 석 씨라는 건 드러났지만 친아버지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네. 엄마 혼자 아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석 씨가 결국 혼외 성관계는 했다라는 것까지는 자백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예. 그리고 석 씨에게 심지어 2명의 내연남이 있는 것도 알려졌어요. 그러나 DNA 검사를 했더니 두 사람 다 하람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하람이의 친부를 찾으려고 DNA 검사를 한 사람이 무려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 네. 전화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들은 뭐 전부 다 검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물건 배달하시는 택배 기사님들도 조사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친부를 못 찾았습니다. 저는 그 석 씨가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았던 것도 또 친부 존재만큼이나 미스터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석 씨의 남편은 집에서 석 씨가 속옷 차림으로 있는 걸 여러 번 봤지만 한 번도 임신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DNA 그럼 검사 결과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지금 밝혀진 게 없는 건가요? 간접 증거로 볼 수 있는 수상한 정황들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석 씨가 2017년 7월 1일에 인터넷으로 생리대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데 그 뒤로 1년간 생리대를 구매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또 하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데 석 씨가 7월부터 이제 뱃살을 좀 가려주는 보정 속옷죠. 그것과 가슴 축소 브래지어를 구매해서 외출할 때마다 그것을 착용했다는 것도 좀 의심스러운 지점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도 있습니다. 이게 석 씨가 임산부들이 사용하는 앱을 자기 휴대폰에 깔아요. 2017년 9월 24일, 그다음에 10월 12일, 11월 2일, 그다음에 2018년 1월 9일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유튜브로 출산 관련 동영상을 검색해서 시청했던 사실도 드러납니다. 임산부 아닌 사람이 이걸 모르고 네. 이미 임신 출산을 2번이나 겪은 사람인데 석 씨가 2018년 1월 27일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한 달 뒤인 2018년
2월 26일에 재입사를 했는데요. 검찰은 석 씨가 퇴사 기간인 이 한 달 동안 출산을 준비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석 씨가 이제 재입사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3월 6일 오전에 조퇴를 하고 그 다음 날에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을 보고 이때 출산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추궁을 하니까 역시나 기억이 안 난다. 출산은 한 건 아니다. 석 씨의 딸 김 씨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하람이를 자기 배로 낳은 딸로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원래 김 씨가 낳은 딸은 어디로 갔을까? 네? 이걸 고민해 보면은 딱 떠오르는 가설은 하나밖에 없죠. 바꿔치기. 병원에는 CCTV도 많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신생아들은 얼마나 또 보안 문제며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로울 텐데. 김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입원했던 병원은 출입문이 상시로 개방이 되었고 맞아요. 야간 출입도 가능해서 생각보다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하고요. 병실이 있었던 3층에는 간호사도 없었다라고 아이고.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를 토대로 이제 검찰 측에서는 마음 먹으면 아이를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입원을 한 열흘 정도 했으니까 예. 범행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했네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이 열흘의 기간 중에서 3월 31일 저녁에서 4월 1일 오전 사이에 아이가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특정했습니다. 딱 하루 사이로 특정을 했네요. 그 2018년 3월 30일에 3.460kg, 그다음에 2018년 4월 1일은 3.235kg. 요 사이에 아이의 몸무게가 250g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다른 날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이 차이가 나는 수치잖아요. 희한하게 4월 1일에 아이의 오른쪽 발목에 있었던 식별띠가 벗겨져 있는 게 발견돼요. 그래서 누가 일부러 벗긴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아이를 바꿔치기 했으면 내 딸은 구제하더라도 내 손녀딸은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손녀딸도 혈육인데 이제 석 씨의 마음을 100% 알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내 배 아파서 낳은 아이가 좀 더 애착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너무 슬픈 게 이 아이는 굶어 죽었어요. 아사죠.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한 아이의 존재가 또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생명이 하나 더 있다는 게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밝혀내지 못했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판결은 어떻게 나왔죠? 일단 석 씨의 딸 김 씨에게는 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선고가 되고 형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석 씨의 경우에는 이제 미성년자 약취 그리고 사체 은닉 미수죄가 적용이 돼가지고요.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8년형을 선고를 받는데 이제 상고를 해요. 그 결과 사체 은닉 미수죄는 유죄가 판정이 됐지만 결국 미성년자 약취, 즉 바꿔치기를 해서 그 아이를 내가 어떻게 지배하에 두고 있다라는 것은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구속된 지 2년 만에 석 씨는 석방이 됩니다. DNA 검사 결과 석 씨가 하람이의 친모로 밝혀졌다고 해서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과 그 과정까지도 증명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막연하게 석 씨가 친모니까 그럼 애를 바꿔치기 했나 보네.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죠. 결국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명확하게 밝혔어야 돼요, 끝까지. 맞습니다. 아빠가 누군지, 출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이가 할머니 그 석 씨의 외할머니 석 씨의 딸이라는 거 이외에는 전혀 밝혀진 게 없어요. 석 씨는 알고 있잖아요. 친딸인 그 김 씨가 낳은 아이 그리고 본인이 낳은 아이 그 두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경찰한테 어마어마한 교훈을 준 사건입니다. 여태까지 대한민국 경찰은 DNA가 나오면 끝이었어요.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DNA가 나와도 그 이외의 모든 수사 상황은 초기 단계에서 아주 치밀하고 직접적으로 다 다시 해서 붙여줘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나 제대로 된 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예방책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 과학수사대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